40년 동안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내는 40년 동안 이 비밀을 숨겨왔고 이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내는 40년 동안 이 비밀을 숨겨왔고 이제야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강민수, 올해 65세입니다. 40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한 달 전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생각에 설레었죠. 하지만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평소처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내 순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이제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읽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순이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이제 끝내고 싶어. 끝내고 싶다고?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은퇴해서 집에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순이야, 제발 이유를 말해줘. 내가 고칠 테니까. 고칠 게 없어? 그냥 이제 각자 살고 싶어? 각자 살고 싶다고? 우리 자식들은? 손주들은? 자식들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아내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 아니, 그냥 요즘 엄마가 좀 우울해 보이는 것 같아서. 아, 저도 느꼈어요. 제 생각엔 아빠가 은퇴하셔서 집에 계속 계시니까 엄마가 적응하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가?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갑자기 집에 붙어 있어서 불편한 거겠지.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친구들과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도서관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와도 아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순이야,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가 더는 당신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이유가 없다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유가 없다고? 그래, 이제 없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거야?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럼 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그냥 이제 끝내고 싶어.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유도 없이 헤어진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지? 원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건가? 그럼 그 이유가 뭐였을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지만 저와는 최소한의 대화만 했습니다. 마치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말을 안 하면 내가 직접 알아내는 수밖에. 저는 아내가 외출한 사이 아내의 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 순이가 외출한 것을 확인한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 몰래 방을 뒤지는 거였으니까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자책감이 들었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내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옷가지, 화장품, 액세서리,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오래된 물건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내의 젊은 시절 사진, 우리 결혼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그런데 그 중에 낯선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사진을 뒤집어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5월. 우리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더 깊이 뒤져보니 편지 몇 통이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낯선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성.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어보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이야,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는 강한 사람이야. 너라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항상 응원할게. 태성. 편지의 내용은 짧고 모호했습니다. 그날 일이 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위로와 응원의 말들. 그런데 마지막 편지는 달랐습니다. 순이야, 내가 내린 결정을 존중할게. 하지만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 나는 항상 내 편이야.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성. 저는 편지를 읽고 나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이 남자는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저는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충격적인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외 강준호 취소 요청서.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 준호 이름 옆에 왜 외자가 붙어 있는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아내가 40년 전에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고 보관만 해둔 것 같았습니다. 왜가 뭐지?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외의미.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혈연관계가 아닌 자녀를 의미함.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고?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84년 12월. 준호가 태어난 지 3개월 후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오해일 거야. 하지만 상자 안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 1984년 6월 날짜의 산부인과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이름은 김태성이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내 이름이 아니라 이 남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지? 저는 모든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진, 편지, 서류, 영수증.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고. 그리고 준호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40년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황급히 상자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제 눈물 젖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그걸...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 아들 이름 옆에 외자를 붙이려고 했어? 왜 병원 영수증에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남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대답해. 대답하라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준호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닌 거야. 그 순간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아내의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4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미안하다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다고? 설명을 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이야기할게. 저는 아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어. 당신은 그때 정신없이 일했잖아. 매일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회사 나가고. 저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때 승진하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나는 혼자였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댁에서는 날 무시했고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맨날 나한테 구박만 했어. 애는 왜 안 낳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냐? 우리 아들한테 집만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 아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집안에 내가 낳은 애가 맞기라도 하냐? 너와는 꼬라지 보니까 피도 안 섞였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너졌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집을 뛰쳐나갔어. 갈 곳이 없었어. 친정도 멀었고 친구도 없었고. 그때 태성이가 날 발견했어. 김태성 그 사람은 내 어릴 적 동네 친구였어.
우연히 거리에서 울고 있는 날 발견하고 도와줬어.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태성이는 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밤새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놨어. 그리고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뭔데? 그날 밤 실수를 했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너무 외롭고 힘들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어. 그리고 태성이는 나한테 너무 다정했어. 저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다정하다고 해서 바람을 피운 거냐고.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그걸로 끝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로 준호가 태어난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 나는 너무 무서웠어. 이게 당신 아이인지 태성이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나는 당신 아이라고 믿기로 했어. 아니, 당신 아이이길 바랬어. 하지만 준호가 태어나고 나는 알았어. 준호는 태성이를 너무 닮았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저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 성격도 생김새도 습관도. 하지만 저는 그냥 아이는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뭐야? 외자를 붙이려고 한 건 뭐냐고.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태어나고 3개월 후 나는 너무 괴로웠어. 당신을 속이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 그리고 준호를 태성이의 아들로 등록하려고 했어. 하지만 뭔데? 당신을 봤어. 준호를 안고 웃고 있는 당신을 봤어. 그렇게 행복해하는 당신을 보니까 나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준호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처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보관만 한 거야. 그리고 4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진 거야. 저는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김태성은 알고 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태성이는 한 번도 준호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괴로워했을 거야. 저는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아들이라고 믿었던 준호가 다른 남자의 아들이라니. 40년 동안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니. 왜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40년 동안 숨기고 살았으면 끝까지 숨기고 살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당신 옆에 있으면 나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은퇴했잖아. 앞으로 매일 당신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무너질 것 같았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40년 동안 속고 산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을까? 자기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와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속고 살았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낮부터 소주를 마시며 지난 40년을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준호를 안았을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준호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준호는 비틀거리며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아 올리며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준호는 깔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아빠, 나 1학년 됐어. 준호는 새 교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멋지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술병을 들이켰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빠, 나 서울대 붙었어. 준호는 합격증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저는 준호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 하지만 그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준호가 군대에 갔을 때 저는 훈련소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준호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와라. 하지만 그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호가 결혼했을 때 저는 준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하지만 그 아이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 40년간의 추억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은 아니지만 저는 진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쏟았던 그 모든 사랑이 다른 남자의 아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술 그만 마셔. 꺼져.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저는 소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병은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40년이야. 40년. 그 긴 시간을 나는 속고 산 거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준호를 키우기 위해,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사랑했던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데.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진짜였어. 준호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어. 닥쳐. 저는 또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혈육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지 당신이 알아. 나는 모르겠어.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제대로 밥도 먹지 않고 술만 마셨으니까요. 어느 날 큰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안 좋으시다며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아,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가 걱정하시던데.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아빠,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아니야, 오지 마. 바쁘잖아. 아빠, 걱정돼서 어떻게 안 가요. 꼭 갈게요.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를 어떻게 봐야 하지?
이제 어떤 얼굴로 준호를 만나야 하지.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오랜만이에요. 준호는 밝게 웃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준호를 안으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준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아빠, 밥 먹으러 가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준호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준호를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에서 준호는 이것저것 주문했습니다. 아빠, 요즘 입맛 없으시죠? 이거 드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준호는 저를 챙겼습니다. 저는 준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나를 아빠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순간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너 진실을 알고 있니?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뭔가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에게 물어봐야겠다. 진실을 알고 있는지.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준호에게 물어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약 준호가 진실을 모른다면 제가 말하는 순간 그 아이의 인생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안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고민 끝에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시간 되면 아빠 좀 만나줄 수 있겠니?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그냥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갈게요. 다음 날 저녁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아내는 일부러 외출했습니다. 저와 준호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너는 내 출생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니?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알고 있구나.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아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3년 전부터요. 3년 전? 네, 그때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제 혈액형이 AB형으로 나왔어요. 근데 아빠는 O형이시고 엄마는 O형이시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병원에서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했는데 역시 AB형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제가 아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누구지?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지? 매일 밤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네, 저는 엄마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셨니?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부인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우리 아들 맞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물어보니까 엄마는 결국 무너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가 3년 전에 준호한테 말했구나. 그리고 나한테는 숨긴 거야.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태어난 건 엄마의 실수 때문이야. 하지만 너를 낳은 건 엄마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리고 엄마는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준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그러셨대요. 엄마 말씀이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진실을 알면 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 거라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처받을까봐? 40년 동안 속인 건 상처가 아니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아직도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니?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빠. 저한테 아빠는 아빠예요. 혈연이 어떻든 저를 키워주신 분은 아빠예요. 저한테 밥 먹여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아플 때 돌봐주신 분은 아빠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그분을 만나고 싶진 않아요. 제 아버지는 아빠 한 분뿐이에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저를 아빠라고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아빠. 아빠는 정말 미안하다. 왜요, 아빠? 아빠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를 키우면서 항상 일만 했잖니. 너랑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했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저한테 최고의 아빠였어요. 바쁘신 와중에도 제 운동에 오셨고 제 생일도 챙겨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준호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한 시간, 쌓아온 추억,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아직도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40년 동안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준호한테 진실을 말하고도 저한테는 숨겼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3년 전에 준호한테 다 말했으면서 왜 나한테는 숨긴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왜 나한테만 숨긴 거냐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이미 무너졌어. 이미.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해야겠다. 더 이상 아내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준비할게. 그리고 집은 당신이 가져. 재산도 반반 나누자. 고마워. 저는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쉽게 헤어지는 건가?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만.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 궁금한 게 있어. 뭐?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어?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아, 내가 얘기해 줄게. 저는 아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응선을 봤었지. 맞아, 나는 그때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 당신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어. 그래서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어.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그때 일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중매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만나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1년은 행복했어. 당신도 나한테 잘해줬고, 나도 당신한테 잘해줬어. 하지만 2년 차부터 달라졌어. 당신은 점점 일에 빠져들었고, 나는 점점 외로워졌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때 승진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시댁 문제도 있었어. 시어머니는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어. 맨날 구박만 했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매일 울었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시어머니 편만 들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효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 넌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애나 낳고 꺼져. 그 말을 듣고 나는 무너졌어. 그래서 집을 뛰쳐나갔고 태성이를 만났어. 저는 그 이름을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그 남자 얘기는 그만해. 아니야, 들어야 해. 태성이는 나를 도와줬어. 나를 위로해줬고 내 얘기를 들어줬어.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실수를 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더 있는데? 그날 밤 이후 태성이는 나한테 말했어. 나랑 같이 살자고.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자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절했어. 왜?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바람 피운 사람이 무슨 사랑이야. 나도 알아, 모순이라는 거. 하지만 나는 진짜로 당신을 사랑했어.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게 내 진심을 바꾸진 않았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성이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당신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준호가 태어나고 나는 더욱 노력했어. 당신이 준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다짐했어. 절대 이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고. 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못 버티겠어서. 40년 동안 나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 당신 얼굴만 봐도 내가 당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3년 전에 준호가 알게 되고부터는 더 힘들었어. 준호는 나한테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어. 그리고 당신이 은퇴하고 매일 집에 있게 되니까 나는 숨이 막혔어. 당신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괴롭고 그래서 이혼하고 싶었어. 당신한테서 벗어나고 싶었어. 아니, 정확히는 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내도 40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을, 아내도 매일 괴로워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 괴로우니까 이혼하자고? 나는 생각도 안 해봤어? 나도 괴로워. 나도 힘들어. 40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당신이 더 힘들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당신한테 줄게. 집도 재산도 다 가져.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이제 놓아줘.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지쳐 보였습니다. 마치 40년간의 짐을 지고 있다가 이제야 내려놓으려는 것처럼. 저는 다시 이혼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태성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준호의 생물학적 아버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김태성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오래된 전화번호부에서 그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성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이순희 씨의 남편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우리는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약속 시간이 되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성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김태성은 준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 확실히 닮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김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김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과하십니까? 제가 순희 씨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김태성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김태성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순희 씨가 거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였으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집으로 데려갔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순희 씨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구박받고 남편은 죄송합니다만 당신은 신경도 안 써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동정심으로 관계를 맺은 겁니까? 아니요. 김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순희 씨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당신과 결혼했고 저는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순희 씨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도 그 순간만큼은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태어난 겁니까? 네. 준호가 태어난 후 당신은 뭘 했습니까? 김태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순희 씨한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저랑 새 출발하자고. 하지만 순희 씨는 거절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준호를 만난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순희 씨가 부탁했습니다. 절대 준호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평생 준호의 사진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태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았구나. 자기 아들을 멀리서만 지켜봐야 했던 고통. 준호는 어떤 아이입니까?
김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착합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김태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제가 키운 게 아닙니다. 준호가 스스로 잘 자란 겁니다. 저는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신은 아직도 순희 씨를 사랑합니까? 김태성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저도 결혼했고 제 가정이 있습니다. 순희 씨는 이제 제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는데 김태성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강민수 씨, 저는 돌아봤습니다. 순희 씨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성도 피해자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멀리서만 지켜봐야 했던 아내도 피해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던, 그리고 저도 피해자였습니다. 진실을 모르고 40년을 살았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준호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호는 사랑받으며 자랐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닐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김태성 씨를 만나고 왔어.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만나서 얘기했어. 모든 걸. 당신 40년 동안 정말 힘들었겠어.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지겨워.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혼 안 해. 왜? 나 때문에 힘들잖아.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 하지만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상담을 받자. 부부 상담. 그리고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찢어버린 후 저희 부부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상담 날 상담사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두 분은 왜 상담을 받으러 오셨나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40년간의 비밀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외도, 준호의 출생, 40년간의 거짓말. 상담사 선생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강민수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배신감이 듭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시에요? 동시에 아내가 불쌍합니다. 4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으니까요. 상담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순희 씨,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매일매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미안합니다. 제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망쳤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상처받으셨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두 분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치유해 나가시면 됩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담은 매주 한 번씩 진행됐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볼 때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잘못도 깨닫게 됐습니다. 강민수 씨, 40년 전 당신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상담사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대하지 못했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가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시댁에서 구박받아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내가 외도한 이유가 됩니까? 상담사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제가 아내를 더 사랑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은 아내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준호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아빠? 아빠가 너를 키우면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일만 하고 너랑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도 아빠는 후회돼.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사랑한다, 아들. 저도 사랑해요, 아빠. 그날 이후 저는 준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밥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함께 보낸 시간, 쌓아온 추억, 서로에 대한 사랑,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몇 달 후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이제라도 가자. 둘이서.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가고 싶은 곳 있어? 제주도. 가보고 싶었어. 그럼 제주도 가자. 저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바닷가를 걸으며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을 용서할게. 아내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쉽지 않았어.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그리고 당신이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40년 전처럼이 아니라 새롭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당신한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 같은 건 없어. 우리는 부부잖아. 저희는 그렇게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아내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봉사활동 시작하려고. 봉사활동? 응. 독거노인 돌봄 봉사. 좋은 생각이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고마워. 아내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저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함께 봉사하면서 저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내가 임신했어요. 저희 둘째가 생겼어요. 저는 기뻐하며 준호를 안았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안았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몇 달 후 준호의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손녀였습니다. 저는 손녀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혈연이 뭐가 중요한가? 사랑이 중요하지.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호를 용서한 게 아니라 준호한테 용서받을 것이 없었다는 것을. 준호는 처음부터 제 아들이었습니다. 혈연과 상관없이 함께 보낸 40년의 시간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비밀도 없고 거짓도 없고 오직 사랑만 있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아내를 더 사랑하며 살자. 후회 없이 40년의 추억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지는 순간 혈육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실제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환영합니다. 물론 익명으로 괜찮습니다. 모든 댓글 정성껏 읽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봐야 한다면 공유,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의 선택이 채널을 살립니다.